솔직히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 정말 미안하다고 해봐. 정말 미안해요. 우리는 서베너 거스리가 투데이쇼에서 한 인터뷰 일부를 방금 봤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직접 84세 어머니 낸시의 납치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이 인터뷰는 강렬하면서도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녀는 가족이 어떻게든 연루되었다는 의혹과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내용과 더 많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로앤크라임과 선보이는 사이드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신 뉴스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언론의 편향성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스폰서인 스트레이트 아워 뉴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이트 아워 뉴스는 사실 기반 저널리즘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신뢰를 쌓는 맞춤형 뉴스 플랫폼입니다. 이들의 미디어 미스 도구는 주류 언론에서 볼 수 없는 헤드라인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모든 선정적인 왜곡을 뚫고 유용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이들의 사이트와 앱은 미디어 지형을 통해 소스를 정치적 성향별로 분류하여 편향성을 지적하고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더 나은 방식으로 뉴스를 접할 준비가 되셨다면 san.com/sidebar로 가시거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것이 스트레이트아워 뉴스입니다. 드라마는 건너뛰고 사실만 받아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바나 거스리의 목요일 아침 인터뷰는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것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TV 인터뷰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MBC 투데이 쇼에 다시 출연해 자신의 어머니 84세의 낸시 거스리가 54일 전인 2월 1일 투손 지역 자택에서 실종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이 일의 인간적 측면이 중요합니다. 수사, 용의자, 단서, 증거, 보안관에 집중하다 보면 이를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 가족이 산산조각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매시간 이 일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그녀와 가족이 무엇을 아는지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그들이 각기 다른 시기를 지나올 때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앉아 체포도 없고 용의자도 특정되지 않았으며 사건에 대한 새로운 진전도 보고되지 않은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그녀가 호다에게 한 말을 살펴보고 그 배경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인터뷰 1부이며 2부는 내일 금요일 아침 방송됩니다. 먼저 사바나가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아니라고 하며 엄마가 사라졌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엄마가 없어졌어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는 그녀의 자매에 대해 말한 거예요. 사바나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 마이크는 주말에 도시를 떠났고 그녀와 아이들은 토요일 밤을 집이 아닌 곳에서 보냈다고 했어요. 일요일 집에 도착하자 사바나의 자매인 애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보도에 따르면 낸시는 1월 31일 밤 5시 32분에 딸 애니의 집을 방문했다고 했어요. 저녁을 먹고 사위인 토마소 시오니가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109시 48분쯤에 내려주었죠. 그녀가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차를 타고 떠났어요. 피마 카운티 셰리프국은 낸시의 차고 문이 밤 9시 50분에 닫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1일 되어서야 그녀가 실종 신고가 되었어요. 친구가 낸시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낸시가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뉴스에 제보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수년 동안 낸시와 몇몇 다른 친구들은 서로의 집에 모여 뉴욕에 있는 이 교회에서 생중계되는 온라인 예배를 함께 시청했다고 합니다. 이제 보안관 사무실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인터뷰로 돌아가 보면 서베너가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의료적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로앤크라임에서 이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우리 모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서베너가 호다에게 말한 건 낸시 집 뒤쪽 문들이 고정된 채 열려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 그녀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미 병원에 전화를 돌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자면 강제 침입에 대한 보도가 있었죠. 하지만 보안관 사무실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럴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낸시의 납치로 보이는 정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그것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남겨두고 떠난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아마도 그들은 100% 확신이 없어서 말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납치로 보이는 정황에서는 창문이 깨졌다거나 문이 부서졌다거나 하는 흔적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낸시가 어떻게 집을 떠났거나 집에서 끌려 나갔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두고 떠난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낸시의 심박조율기 앱이 새벽 2시 28분에 그녀의 휴대폰과 연결이 끊겼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사관들은 심박조율기 추적에 신호 탐지 장치를 사용했고 신호는 헬리콥터까지 다 위치를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이 정보가 그녀가 사라진 시점, 즉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뿐만 아니라 그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까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바나가 인터뷰에서 그 부분을 언급했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 허리가 많이 안 좋았어요. 보세요. 좋은 날에는 우체통까지 걸어가서 우편물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 배회하다가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게 이 사건이 다른 유괴 사건과 다른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모든 유괴 사건에서 시간은 늘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84세의 거동이 불편하고 처방약이 필요한 여성이 있다면 낸시를 빨리 찾아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만약 그녀가 납치됐다면 납치범들이 그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약을 어떻게 구해줄 수 있었을까요? 그녀를 이동시키거나 어디에 데려갈 수 있는지도 제한이 있었을 겁니다. 유스네이션 동료 브라이언 앤트니 몇 주 전 제시 리본 라이브에 출연했고 그는 멕시코에 다녀왔습니다. 그는 투손에서 남쪽으로 60마일 떨어진 노갈레스에 다녀왔습니다. 한 이론은 낸시가 국경 너머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앤트는 이론적으로 누군가를 그곳으로 미립국시키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약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분명히 말하자면 이 이론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사되었던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사바나가 호다에게 문 밖의 피와 초인종 카메라에 대해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사건에서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낸시 집 현관문 밖에 혈흔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마 카운티 셰리프국의 크리스 나노스 셰리프가 그 피가 낸시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그 피가 어떻게, 언제 거기에 생겼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 중 하나는 당국이 현장 통제선을 제거했고 사실상 기자들이 바로 현장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 혈흔의 초기 사진들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늘 증거 오염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 법집행기관 소식통은 CBS 뉴스에 집 안에서도 일부 혈흔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점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집에서 버브약 DNA 자료가 발견돼서 유전자 계보 검사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가계도와 수사를 결합해 용의자나 가족 범위를 좁힙니다. 이런 방식이 여러 사건에서 큰 성과를 냈죠. 브라이언 코버거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에 대한 소식은 못 들었지만 여전히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건의 돌파구가 될 수 있으니 시간이 걸려도 희망을 잃지 맙시다. 카메라 2. 좋아요. 그러니까 셰리프 나노스가 낸시 집에 있던 초인종 카메라가 새벽 1시 47분에 연결이 끊겼다고 밝혔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중요한 날짜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그 시간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약 25분 후에 카메라에서 누군가 어쩌면 동물일 수도 있는 존재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나노스의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부분이 불안한 이유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바나가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낸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바나가 어쩌면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납치당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듯 보일 때 그건 특히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 여자, 저 아가씨는 돈이 많아 보인다. 우리가 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제 말은 그게 말이 되긴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제가 이런 일을 그녀에게 끌어들였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다 저 때문이라는 게요.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듣는 것도 정말 힘들고요. 알다시피 그녀가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그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요. 그게 정말 잘 설명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게 하나의 가설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왜 유명 TV 앵커 어머니를 노렸을까요? 간순절도가 잘못돼서 벌어진 일일까? 표적 범행이었을까? 주거 침입 강도였을까? 당황해서 그런 걸까? 이 집이 낸시의 집인 걸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또 다른 가설도 있습니다. 이 말은 하기 싫지만 언급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수사관들은 이것이 가학적인 특정인을 노린 범행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의 고통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제 말은 왜 돈을 안 가져갔을까요? 기억하시죠? 사바나의 가족은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만약 이게 운명이라면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 가족은 최대 1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라도 제공해 주시면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제보 전화를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사바나가 호다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많은 협박 편지들이 나왔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어요. 보도도 많았죠. 그녀는 그게 가짜라고 믿으며 가짜 협박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받았고 대응했던 2장의 편지는 진짜라고 믿는 편입니다. 그리고 서베너는 그 복면을 쓴 남자의 무서운 초인종 카메라 영상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세요. FBI 국장 캐시 파텔과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이 낸시의 집 밖에서 이 인물의 감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녀가 침대 곁에 서 있던 것을 본 인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너무 벅차요. 그래요.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당국은 이전에 이 사람을 평균 체격의 남성으로 키는 약 175cm에서 178cm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배낭을 메고 장갑을 끼고 손전등을 들고 있었으며 카메라를 나뭇가지 같은 곳으로 조작하거나 가리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주택 보안 카메라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용의자는 검은색 25리터 오자크 트레일 하이커 배낭을 메고 있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당국은 그 옷과 얼굴 마스크, 특히 얼굴 마스크는 월마트에서 구입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마트 온라인에서도 구입했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지역 월마트의 감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셰리프 나노스의 말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 배낭의 구매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장갑은 수사의 차질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낸시 집에서 이 말 떨어진 곳에서 당국이 검은색 장갑을 회수했는데 용의자가 썼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장갑처럼 보였다는 뜻입니다. DNA 프로파일을 분석했으나 코디스에서 일치 결과가 없었습니다. 코디스는 범죄로 체포된 사람들의 정보를 담은 FBI 데이터베이스입니다. DNA는 제출됐습니다. 수백만 DNA 프로파일에도 일치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 그 장갑에서 나온 DNA가 그 지역의 한 식당 종업원에게서 나온 것으로 추정됐지만 수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카메라에서 복구된 데이터에 대해 셰리프 나노스가 말하길 구글에서 그에게 감시 이미지 중 하나가 1월 11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낸시 실종 며칠 전이었어요. 누군가 집을 미리 살펴봤다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노스는 구글이 그 주장을 더는 뒷받침하지 않고 그 발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관에 따르면 구글은 이미지 촬영 날짜를 우리가 영원히 모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면을 쓴 인물이 낸시의 집에 실제로 있었는지, 그러니까 납치되기 전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한때 FBI가 투손 상점에서 총기 구매 내역을 조사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 후 더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호다와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바나는 가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강인한지,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내왔다는 점을 강조했죠. 또 내 엄마를 내 자매 부부만큼 잘 돌본 사람은 없었고 내 엄마를 내 남동생만큼 잘 지켜준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는 우리에게 빛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의 어머니이자 중심이다. 엄마는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제 형제 자매들도 정말 멋지고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제 남자 형제가 똑똑하다고 했지만 제 여자 형제도 똑같이 똑똑하며 직감, 신념, 언어, 깊이, 따뜻한 마음이라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와 아빠, 신께 받은 아름다운 재능으로 함께 모여 최선을 다해 할 말을 생각해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 셋이 함께 결정하지 않은 것은 단 한 번도 올리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밤중에 잠옷을 입고 신발도 없이 약도 없이 이 작은 체구에 84세 여성을 납치한 범인에게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 말을 해야 한다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족이 연루되었다는 온라인의 온갖 추측들 때문에 복면을 쓴 남자의 영상이 공개된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측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 위에 또 다른 고통을 더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녀가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이 항상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건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있는 영상을 보면 그 가족 중 누군가가 용의자라는 어떤 징후라도 있었다면 그런 영상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하자면 셰리프 나로스는 거스리 가족의 모든 구성원과 그들의 배우자들이 용의자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가족이 매우 협조적이고 친절했으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암시하는 것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잔인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가족이 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2월 7일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죠? 사바나가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와 함께 앉아있던 장면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메시지를 받았고 이해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머니를 저희에게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어머니와 함께 축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저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하며 저희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그녀의 언니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이론과 추측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그녀의 형부, 그러니까 애니의 남편인 토마스 오가 어떻게든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하지만 수사당국의 설명만 봐도 그리고 사바나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런 것을 시사하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 사건을 지켜봐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범죄 현장에 대해 언급했듯이 FBI가 언제 투입됐는지, 피마 카운티 셰리프국이 FBI와 제대로 협조했는지, 증거는 어디에 제출된다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크리스 나노스 셰리프를 주민 소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마 카운티 부보안관 조직은 크리스 나노스 셰리프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신임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성명에서 크리스 나노스 셰리프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신임을 표명하고 그의 사임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또한 나노스의 드러난 징계 이력을 그를 직위에서 해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중에 호다 씨는 사바나 씨에게 조사가 진행된 방식에 대해 가족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바나 씨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모두가 지치지 않고 노력해온 걸 압니다. 하지만 답이 필요하고 알아야 평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부분 인터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일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 얼마 전 성명을 발표한 직후의 일입니다.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웃, 친구, 투손 시민들의 따뜻한 위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투손 시민들과 남부 애리조나 지역 사회라고 계속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 자신이 가진 정보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과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길 바랍니다. 특히 1월 31일과 2월 1일 이른 아침, 그리고 1월 11일 늦은 저녁 무렵에 주요 시간대를 중심으로 말입니다. 이 지역사회가 어머니 사건에 다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영상, 메모, 문자, 관찰이나 대화 등 지나고 나서 의미 있을 수 있는 것들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작은 정보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숨 쉴 때마다 어머니가 그립고 돌아오시기 전엔 평화가 없습니다. 슬퍼할 수도 없고 그저 아프고 궁금할 뿐입니다.
저희의 유일한 목표는 어머니를 찾아 집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용감한 삶을 기리고 싶지만 마지막 안식처에 모시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스리 가족 카메론, 크리스틴, 토마소, 사바나, 그리고 마이클이 드립니다. 이제 저는 믿어야 합니다. 내일 2부를 지켜보겠지만 믿어야 합니다. 사바나 구스리가 이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입장을 공유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이 이슈가 계속 주목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뉴스 사이클이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요. 지금 세상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이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자료를 실제로 살펴보게 하려면 이런 일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과 인터뷰는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끌 수 있습니다. 대중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힐 수 있는 열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MBC 피콕에서도 저희를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려면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해주시고 뉴스네이션의 제시 웨버 라이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시간 밤 11시에 시청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